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한번 했습니다. 나스닥이 2% 정도 반등했고요. 기업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재로 인해서 기술주 반등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참 지난밤에 말고 그 전날을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하루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어쨌거나 반등이 나왔고요. 이건 아마도 기업 실적 호재 이런 거는 그냥 올라갈 핑계를 찾다 보니까 그냥 갖다 붙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해서 어떤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이제 특별한 어떤 상승 호재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반등하는 의미,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반등은 하락 추세를 바꾼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어떤 되돌림 정도, 더 이상 매도하는 사람이 여기서 더 이상 팔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빠지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니까,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이 정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 더 빠지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나 이런 실업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물가는 되게 높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맞지만, 금리를 올리더라도 기업들이 그 부분을 감당을 해낼 수만 있으면 또 그건 또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너무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규제를 돈을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 풀린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돼 버리게 되면 또 경제 공황 사태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경제는 거의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를 하면 쭉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대로 달리면 되는데요.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이런 차원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막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많이 올라가면 과열이 되면 다시 또 열기를 또 식혀줘야 되는 그런 의미로도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월봉으로 한번 보면 많이 올라왔죠. 지금 코로나가 지금 2019년 말에 생겨갖고 2020년 이때쯤이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코로나 처음 생겨갖고 3월 달쯤에 폭락하던 급락하던 이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020년 3월쯤 맞죠? 이때가 최저치 떨어졌던 3월 23일 최저치네요. 이때 급락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돼갖고 굉장히 위기가 오니까 각국 연준 이제 금융 당국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죠. 그 돈 푸는 힘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여기까지 올라왔었고,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풀린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회수를 하는 금리 인상 긴축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빠지고는 있는데요. 빠지고는 있는데 시장이 견조하다면,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실업률이 거의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가 무너지는 개념은 아니죠. 돈이 줄어드는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실적 개선 이 부분이 금리 인상 우려감을 약간 상쇄시키는 그런 느낌 해서 약간 들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반등하려는 힘이 좀 더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 중국 봉쇄 부분도 약간 조용해지는 것 같고요. 중국 봉쇄도 어떤 대책이 없어서 봉쇄하는 게 아니고 제로 확진자 정책이죠. 중국은 시진핑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때문에 이제 좀 과하게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 바꿔 말하면 풀어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신 접종만 다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봉쇄 조치를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는 우리나라가 20만 명 이렇게 되고 있지만 확진자 숫자가 늘더라도 경제 봉쇄를 안 해도 괜찮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엔데믹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팬데믹이 끝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게 약간의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여기서
더 치열하게 전면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평야지대 이렇기 때문에 기갑 뭐 전차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밀고 가야 되는데 계속 폭격만 한다고 해서 끝나질 않죠. 폭격해갖고 공격한다고 해서 건물이 부서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차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제벌린 그 미국의 그 대전차 미사일 같은 이런 무기들이 서방에서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탱크가 지금 공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노출되면 바로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탱크가 몇천 대가 지금 파괴된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다는 얘기죠. 노출되면 깨지니까 옛날 같으면 탱크전 해갖고 쫙 밀고 가고 한쪽이 그냥 밀어갖고 전차부대가 밀고 들어가서 점령해버리면 되죠. 근데 이게 들어가면 다 그 개인 화기로 지금 그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미사일로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지전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서로 그냥 그 떨어져고 포만 쏘고 있는 이런 상태.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아직까지 그 산맥을 사이에 두고 서로 그냥 산 넘어서 이제 포격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핵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뜻 어떻게 끝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전 뭐 이렇게 국지적인 성향으로 가면 그것도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가 안 될 것 같지 않는 생각. 아직까지는 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곡물 생산 그다음에 뭐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수출 금지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계속 그렇게 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조금 희석이 되면 금리 인상 우려감만 가지고는 여기서 밑으로 더 빠지기는 또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 정도 선에서 공방을 계속하면서 이제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대충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상이 진짜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빠졌을 때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속성이 있고 여기서는 제가 내려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들어올릴 것 같다 싶은데 이것도 요즘 들어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것하고 좀 시장이 다르게 가버려갖고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대체로 여기 올라갈 때 이때는 제가 거의 예상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금리 인상 우려감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악재로 해서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봤었었는데 그래서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뭐 큰 수익을 노리지 말고 짧게 어떤 이익 실현하는 이런 식의 그런 거 있죠. 야구할 때 보면 홈런 치려고 방망이를 세게 두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런 타자들이 주로 삼진을 많이 당하죠. 방망이를 너무 세게 휘두르기 때문에. 근데 안타 잘 치는 타자들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힘을 덜 들이고 가볍게 칩니다. 그러면 공이 좀 변화가 심하더라도 맞히긴 맞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홈런 치기에서 방망이 길게 잡고 대박 터져라 하고 그냥 뭐 상한값 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짧게 한 뭐 5%요 정도, 한 5%나 10% 정도 보고 그냥 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는 종목들 뭐 대박 터져갖고 뭐 점상이나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 노리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만 잘 찾아가지고 짧게 이익 실현하는 종목 선정하는 연습을 하기에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는 관점이고 다른 뭐 지금 기존 테마들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보면 국제유가가 또 WTI가 10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기존의 악재는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 중국의 봉쇄도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하고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에 문제가 생기가 천연가스 가격이 높으니까 가스관 종목이 오르겠지 이런 식의 어떤 흐름 국제유가가 오르겠지 해서 또 국제유가 관련주 이런 쪽 종목들을 매수하는 이런 쪽 개념보다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곡물 관련주 들어가는 이런 쪽의 어떤 그 악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이런 매매보다는 이제는 좀 그 악재로 인해서 빠졌던 종목을 그 실적이 우량하고 증시가 반등할 때 올라가지 싶은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제 종목만 그냥 간단히 소개드리고 할게요. 좋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한국주철관 수도관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 보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소프트센 잡았습니다. 이거 비중이 80만원 정도밖에 안 돼. 남아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었어. 어제 시간을 거리에서 다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거의 뭐 보합 약간 내려오는 정도 가격에서 소프트센 그 데이터 관련해서 뭐 위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충분히 조정받았으니까요. 여기서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장이 상승하면 위로 올리지 않겠나 싶어서 잡은 거고요. 올리고 안 올리고는 세력마음이니까요. 그 다음 상신 브레이크 어제 그 마지막에 약간 들어올리는 분봉으로 봤을 때 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시장이 좋다면 자동차 관련주로 하나쯤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잡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티플렉스는 뭐 니켈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2차전지 쪽이나 원전 테마 쪽에 지금 원전 테마가 얘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한신기계 원전 테마의 대장으로 생각하고 세력들이 그냥 다른 거 안 올라가는데 혼자서 막 끌어올렸는데 이게 자사주 매각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자사주 매각한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각은 대주주 매도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을 던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이 회사의 가치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대감으로 원전 기대감으로 그냥 그 어거지로 막 끌어올려 놨는데 자사주 매각 이래버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 입장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세력이 그 물량을 받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높은 가격에 그거 다 받아주고 나면 물량이 대주주 매도가 무서운 게 대주주가 가진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팔아버리면 그 물량 다 받아버리게 되면 엄청난 자금이 묶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급등하는 종목이 대주주 매도 나오면 떨어집니다. 대체로 그런 개념으로 얘가 지금 올릴 그 이유가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얘가 원전 관련했으면서 탁월해서 올린 게 아니고 원전 테마의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막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빠져버렸는데 이제는 세력들이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럽죠. 얘들이 만약 세력이 끌어올린다면 올리고 나서 그 위에서 누군가가 추격 매수하고 따라와줘서 매수해줘야 팔고 빠지는데 끌어올리면은 대주주 자사주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 더 이상 못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끌어올렸던 물량들을 정리하니까 밑으로 빠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전 테마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대장주가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끌어올리려고 이제 대장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일진파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일진파워는 원전과는 가장 적합해 보이지만 무거워 보인단 말이에요. 가격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끌어올리겠습니까? 2만원대인데 4만원까지 끌어올리기도 어렵죠. 2배 정도 땡기려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거를 분명히 세력이 노리지 싶은데 원전 관련주에서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티플렉스가 아닐까. 가격이 착하죠. 5천원 정도. 이거 뭐 만원 정도까지 땡겨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그 단지 이제 이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움직임 둔하긴 한데 신용은 어떻게든 또 뭐 올라가서 팔든 내려가서 팔든 빠져서 손절해서 정리가 되든 올라가서 이익 실현해서 정리가 되든 어떻게든 그 신용 매매는 줄게 돼 있습니다. 좀 있어도 또 크게 관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원전 쪽의 어떤 대장 개념으로 혹은 또 2차전지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또 혹해갖고 매수해갖고 왜 안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엑셈이라는 종목 이 종목 여기서 꼬리 달고 내리고 나서 밀어버려가지고 좀 실망했는데 이걸 한 방에 돌렸죠.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거의 다 왔죠. 지금 뭐 5,300원 정도선 요 정도 되면 이제 고점인데 이거 뚫고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 좋아서 다시 또 연봉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사고 있죠. 이 외국인들이 팔면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갖고 되돌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실적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 러셀 잡았는데 얘는 뭡니까 반도체 종목인데 반도체보다는 로봇 관련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종목들이 지금 제일 지금 강한 게 휴림 로봇하고 유진 로봇인데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올리긴 좀 그럴 것 같고 러셀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어차피 시장이 좋아지면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 이런 종목들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로봇도 지금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떤 새로운 로봇 관련주 개념으로 끌어올리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그냥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 오늘은 가능하면 그냥
매매를 좀 자제하고 어차피 제가 선택한 종목이니까요. 못 오른다고 해서 또 팔고 잘 가는 종목도 갈아타고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은 물론 해야 되겠죠. 좀 벌었다 싶으면 이익 실현하고 오를 때 팔고 덜 오른 거 사는 거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횡보한다고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옮겨가면 또 그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더 이렇게 잦은 매매보다는 스윙 개념으로 한 3, 4일 정도 길게 보는 개념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길게 보유하는 관점으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가진 종목들이 우량주 쪽으로 포진했으니까요. 그냥 좀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목표치를 되게 뭐 크게 먹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뭐 하루에 한 10만 원, 20만 원 요 정도 선에서 그 만족하는 그런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오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장 흐름이고요. 빨리 좀 이렇게 시장이 자신 있게 그냥 상승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잃지 않는 매매 수익 많이 올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